7월 25일 새벽, 티몬 그리고 위메프 본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한밤중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아온 셀러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본사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할까봐 온 거였죠. 또 한편으로는 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모여들었습니다. 취소도 환불도 안 되니 답답해서 모여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지 포인트 사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먼저 온 사람들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밤 UMF 티몬 본사에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데 섞여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균열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큐텐은 셀러 대금 정산 주기를 일주일에서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2024년 7월 9일에는 티몬 선불 캐시를 10%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구매한 티몬 캐시는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않은 40%를 환불해버리면 클릭 몇 번만으로 12만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죠.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할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유동성 문제가 있느냐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였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1일에는 큐텐 측에서 언론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산 지연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 도입과 쿠폰 적용 오류 때문으로 지금 현재 해결 중에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잡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정도 되지 않아서 앞서의 언론 인터뷰가 무색하게 큐텐,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는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했습니다. 뒤통수 맞은 거죠. 셀러드는 혼란에 빠졌고 대규모로 이탈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티몬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티몬 그리고 위메프에서 물건을 판매한 셀러들은 언제 돈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개인 점주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10몇억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이 도무지 어떨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단돈 10만 원을 빌려주고도 틀어지는 것이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팔아놓고 억에서 수십억을 받지 못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피해는 셀러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예치금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나가버리게 되면서 오래전에 예약한 여름 휴가를 가지 못 가게 되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2023년 7월 24일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사가 일제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결제와 기존 결제권 취소가 막혀버리게 된 거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애플페이, 휴대폰 결제까지 순차적으로 막히면서 마지막에는 자사 페이인 티몬페이까지 막히게 됐죠. 사실상 모든 결제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티몬과 위메프는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배후에 있는 건 바로 큐텐, 그리고 큐텐의 주인이자 설립자인 구영배라는 분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 있어서는 아주 신화적인 이름이죠. 1966년에 태어나서 1999년 인터파크에 입사했습니다. 사내벤처로 시작한 G마켓을 2006년 미국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의 씨앗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실패는 성공을 부른다는 게 말입니다. 이분이 2009년에 G마켓을 이베이에 팔고 나서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국내에서는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세운 회사가 큐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경업금지 조항의 시간 10년이 지났습니다. 구영배의 큐텐은 다시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22년 티몬을 인수하고 2023년 인터파크 쇼핑 부문을 인수했으며 2023년 UMF를 차례대로 인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한 쇼핑몰들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티몬, 신현성의 티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신현성, 그 신현성이 맞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테라폼레스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물론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티몬과도 2022년 10월 경영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티몬,
티몬은 참고로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워진 뒤에 단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최근 연도에는 무려 1,500억 원에 가까운 미친 듯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500억 원을 그냥 불태운 것과도 같은 효과를 말합니다. 2023년 티몬은 감사보고서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자기들도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티몬은 무려 6,400억 원에 달하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 장부가치라고 하죠. 이 회사의 가치는 0도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위메프도 인터파크 쇼핑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내리막길에 있었죠. 그 본질적인 이유는 경쟁 격화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1위를 다지기 시작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들까지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 같은 국내 중소형 쇼핑몰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양배 그리고 큐텐은 이런 내리막길을 걷던 쇼핑몰들을 차례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체 어째서였을까요? 이 쇼핑몰들을 살릴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싱가포르의 큐텐 그리고 한국의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AK몰 이런 쇼핑몰들을 모두 합쳐서 쇼핑 왕국을 만들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기에는 한국의 세계 오픈마켓 점유율을 합쳐도 8.35%라는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11번가 하나에도 뒤처지는 점유율이죠. 그리고 딱히 이 세 개를 모두 다 산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구영배 대표에게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큐텐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큐익스프레스는 말하자면 택배회사입니다. 택배회사를 어떻게 나스닥에 상장시키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킬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택배회사의 가치는 다름 아닌 물동량으로 정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큐텐은 바로 그래서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AK몰 집어삼켰던 게 아닐까요? 자회사들의 물류 배송을 몰빵하면 큐익스프레스의 가치를 띄울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나스닥으로 가면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겠죠. 물론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추정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큐텐은 2,300억 원을 들여 글로벌 쇼핑몰인 위시플러스를 2024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2,300억 원. 이 큰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찌저찌 버텨서 큐익스프레스를 상장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돈이 확보됐을 거고 그러면 다시 셀러들에게도 또 소비자들에게도 돈과 물건을 지급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할인 행사도 더 많이 하고 IT에 투자도 더 하면서 그룹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문제가 불거져 버렸습니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의 대금 지급 구조에 대한 구조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티몬,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 쿠팡도 포함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들에 대한 정산을 대략 40일에서 60일 단위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지급하면 플랫폼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40일에서 60일 후에 이 돈을 판매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큐텐은 큐익스프레스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판매자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다른 플랫폼들을 인수 합병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위시플러스를 살 때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들에게 줬어야 할 돈 2,300억 원을 끌어다가 썼을 겁니다. 이 돈은 판매자들에게 갔어야 할 돈이겠죠. 결국 유동성 부족에 부딪힌 티몬은 2024년 7월부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친듯이 티몬 캐시라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이 캐시를 마구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모두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란 무엇을 말하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갚을 돈을 다 갚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인수하고서도 큐익스프레스만 나스닥에 상장하면 해결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탐욕의 대가가 남긴 파문은 너무나 깊고 아프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은 무엇을 남기는가?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가? 탐욕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만한 주말입니다. 남들을 희생하고 얻어야만 할 성공 같은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돌아볼 만한 주말입니다. 남들을 희생하고 얻어야만 할 성공 같은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